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주관식으로 나올 법한 문제 유형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 단답형 주관식 문제인데, 이번에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모델링. 자, 데이터 모델링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적어봐라. 이렇게 만약에 주관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내가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난다. 그러시면은 필기 공부를 좀 더 보충을 하셔가지고, 아니, 우리는 지금 실기 준비하는데 야, 갑자기 필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관식을, 객관식형 문제를 주관식으로 바꿔서 낸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에서 세 가지 요소가 뭔지를 꼭 내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식으로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자, 일단 세 가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한 뭐가 있습니까? 데이터 구조가 있는 거죠. 네, 이게 하나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이 필요하고요. 제약 조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는 게 이제 같은 말로 하면은 뭐 추상적이다, 뭐 추상화된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뭐 책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를 내가 주관식으로 적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자, 그럼 하나씩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표현한 데이터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얘기하는 거면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논리적으로 데이터 구조. 자, 볼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교에 학사 정보 시스템, 학생 정보 관리 시스템을 DB로 이제 설계를 할 건데, 자, 필드명을 만약에 이제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아, 이름도 필요하고, 연락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학번이라는 것도 필요하네. 그 다음에 뭐 거주지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학년, 반, 학과,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해서 약간 추상적으로 먼저 생각을 한 거를 그대로 종이로 옮겨 적는 거죠. 네. 그래서 원래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뭘 쓰는 거냐면 원래 ER 모델을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ER 모델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그냥 빈 종이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아, 필요한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여기에 뭐 더 들어갈 거 없나? 이거 막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거 고민하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다? ER 모델링을,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으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구조 추상화된 거에 원래 이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에서 관계도 맺을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 구조 안에서.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학생정보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말 그대로 학생에 대한 어떤 DB라고 해보죠. 네, 이거 학생의 DB예요. 그러면 다른 게 또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교수 DB도 있어야겠죠. 맞잖아요. 네. 내가 실제로 어떤 교수님의 무슨 수업 과목을 듣는지, 뭐 그래서 뭐 과목명, 담당 교수, 그 다음에 담당 교수 이름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뭐 수업 요일,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등등등.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떤 겁니까? 학생이 한 명이 어떤 특정 과목에 그 수강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이 담당 교수 DB에 있는 데이터랑 관계를 맺게 되는 거겠죠. 네, 이것까지가 바로 데이터 구조예요. 이것까지가. 자, 그다음에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DB를 이렇게 필드명을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과목을 여기 뭐 과목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서 뭐 수학 과목을 만약에 들었어요. 근데 이 수학 과목이 이 신청을 함으로써 수강 신청 이 정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수에 대한 이 데이터 파일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어떠한 연산을 갖게 되는 거죠. 연산. 필요한 연산이 뭐가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연락처가 만약에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이었는데
연락처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번에 핸드폰을 뭐 바꿨다든지 아니면 번호 변경을 해가지고 연락처를 다시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이 학교 측에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이 담당 교수가 예를 들어서 오늘 휴강 문자를 보냈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학생한테는 이 연락처로 문자가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떠한 문자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어떤 그런 연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연락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갱신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학교 측에 다시 알려줘야 되겠죠. 뭐 대형 사고가 터지겠지만 연락처가 갱신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갱신 연산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추가하는 연산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우리 얘기하는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러한 어떤 다양한 연산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제약 조건이라는 게 뭡니까? 네. 자,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연락처는 실제로 저장되는 방식이 짝대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숫자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숫자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엑셀에서는 공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오라클에서도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숫자 데이터로 할 거냐, 문자 데이터로 할 거냐, 문자 데이터 타입으로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제약 조건을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제약 조건이에요. 네. 설명 끝났죠? 굉장히 이해 잘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연산 처리와 제약 조건과 데이터 구조를 추상화해서 만드는 것,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런다? 데이터 모델링이라 그런다. 네,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주관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적으라 그러면 이 세 가지 문장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